과일을 많이 먹는 게 몸에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오늘도 식사 후에 과일을 듬뿍 깎아서 드셨나요? 죄송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되어 있다면 방금 드신 그 과일이 오히려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의 약 70%가 손상되어도 뚜렷한 통증이나 이상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이 차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즐겨 먹는 몇 가지 과일이 신장 기능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3가지. 그리고 반대로 매일 챙겨 먹으면 신장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왜 신장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지 기본적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죠. 문제는 신장이 너무 착해서 생깁니다.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 대부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느끼는 순간 이미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일에 들어있는 3가지 성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칼륨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과잉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과당입니다. 과일의 달콤한 맛을 내는 당분인데요.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는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데 당뇨병은 현재 알려진 만성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옥살산입니다. 이 물질은 칼슘과 결합해 쉽게 결정체를 만들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장 결석입니다. 결석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에 지속적인 손상이 가해지고 결국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과일 바나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간식으로 참 많이 드시죠? 하지만 바나나는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바나나를 찾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수박과 참외. 여름철 대표 과일이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위험합니다. 수분 함량과 칼륨 함량이 모두 높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일단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양을 무심코 먹게 되면서 신장에 과도한 수분과 전해질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폐부종이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두 조각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드시는 분은 거의 없죠. 세 번째, 말린 과일.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등 말린 과일류가 가장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과 당분이 극도로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생과일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어도 칼륨과 당 섭취량이 5에서 10배 이상 많아집니다. 신장을 생각한다면 명절 선물로 받은 곶감 세트도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칼륨 함량은 낮으면서도 신장에 이로운 성분이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칼륨이 적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노폐물 배출을 돕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천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면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세포를 공격하는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신장이 짊어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과일이죠. 아침에 요거트에 한 줌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소량씩 챙겨 드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번째 추천 과일 사과. 아침에 먹는 사과를 금사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이 말은 신장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낮은 반면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해 줍니다. 즉,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사과가 대신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의 과도한 작업을 줄여주는 셈이죠.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크랜베리. 신장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요로 감염입니다.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에 손상이 쌓입니다. 크랜베리는 해로운 세균이 요로 벽에 달라붙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 재발을 예방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크랜베리 주스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생과일이나 냉동 제품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추천 과일이라고 해서 무한정 먹어도 괜찮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유익한 과일이라도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스는 피하세요. 과일을 갈아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과 칼륨만 집중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반드시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이 생기고 혈당 상승 속도도 원만해집니다. 둘째, 섭취량이 핵심입니다. 추천 과일이라도 과도하게 먹으면 칼륨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 정도로 총 200g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 정도면 신장에 부담 없이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일 선택만으로는 신장 건강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신장 관리를 위한 더 큰 틀이 따로 있습니다. 첫째,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세요. 짜게 먹는 식습관은 혈압을 높여 신장에 큰 압력을 줍니다. 국물 음식을 줄이고 간장이나 된장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 과잉을 피하세요. 고기를 과도하게 먹으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증가합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약 복용을 꾸준히 하고 정기 검진을 받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적절히 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지만 과도하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한 수준입니다. 다섯째, 약물과 보조제에 주의하세요. 진통제를 자주 먹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섭취하면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일은 이러한 전체적인 생활관리 속에서 보조 역할을 합니다. 과일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습관 전반에서 올바른 선택이 더해져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 경험에서 이런 사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으로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된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였죠. 이분은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운동 후에도 바나나를 챙기셨고 여름에는 수박 한 통을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된 걸 확인했습니다. 환자분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애 더 나빠졌냐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원인은 과일에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고칼륨 과일을 매일 과량 섭취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분께 과일 종류를 변경하고 양을 조절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로, 주스 대신 생과일로, 수박 대신 블루베리로 바꿨습니다. 하루 과일 총량을 200g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나트륨을 줄이고 혈압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환자분은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과일 선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례가 보여주듯 과일은 무조건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과일의 종류의 성분별 섭취량에 따라 보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상을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이 신장을 보호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이 신장을 보호하는 3가지 주요 원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을 사전에 줄여줍니다. 사과나 베리류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 특히 펙틴, 은 장 안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으로 들어가 신장이 걸러내야 할 독소의 양 자체가 감소합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줄어드는 효과죠. 비유하자면 과부하 상태인 공장의 원료 투입량을 줄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원리,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억제합니다.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등의 많은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 등은 신장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대부분의 신장 기능 저하는 이런 만성 염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신장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리, 요로 감염과 결석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딘 같은 성분은 세균이 방광이나 요로 벽에 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감염 횟수가 줄면 신장으로 올라가는 염증도 감소하고 반복적인 감염이 신장 조직 손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에 좋은 과일은 3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감염과 합병증 위험을 예방합니다. 다만 이 모든 효과는 적정량을 지켰을 때만 나타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일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현재 신장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러과를, EGFR을 꼭 확인하시고 이 수치에 따라 칼륨 제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의사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칼륨 섭취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둘째, 과일 섭취 일지를 작성하세요. 매일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고 다음 검사 때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본인에게 어떤 과일이 부담이 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세요. 저녁 늦게 먹으면 밤새 신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낮에 먹으면 활동하면서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넷째, 계절 과일과 제철 과일을 특히 조심하세요. 여름 수박, 가을 곶감, 겨울 귤처럼 맛있고 먹기 쉬운 과일은 과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명절 선물로 받은 과일 바구니는 큰 유혹이 됩니다. 가족 지인과 나누거나 조금씩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과일 대신 칼륨이 적은 채소를 적극 활용하세요. 오이, 양배추, 상추 같은 채소는 섬유질은 풍부하면서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과일이 당기면 채소로 대체하면 영양은 챙기면서 신장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여식 시 후식 과일과 과일 주스를 거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당 음식 자체가 이미 나트륨이 많아 신장의 부담인데 여기에 과일까지 더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일곱째, 가공 과일 제품에 숨은 칼륨을 주의하세요. 과일 음료, 통조림 과일, 과일 젤리 등에도 칼륨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덟째,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일부 혈압약, ACE 억제제, ARB 계열 등은 칼륨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신다면 과일 섭취를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과일 섭취 7대 원칙.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신장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칼륨 과일, 바나나, 수박, 참외, 말린 과일은 피하거나 극도로 제한하세요. 저칼륨 두고섬유 항산화 과일, 블루베리, 사과, 크랜베리를 선택하세요. 주스 대신 반드시 생과일을 씹어 드세요. 섬유질 섭취가 핵심입니다.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은 200g 이내로 유지하세요. 과일은 전체 신장 관리에서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나트륨 제한, 단백질 조절, 혈당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와 의사 상담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손상 속도를 늦추고 남은 기능을 최대한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첫걸음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과일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바나나 1개 대신 사과 반 개, 과일 주스 대신 블루베리 1줌, 수박 1통 대신 크랜베리 소량을 꼭꼭 씹어 천천히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